혈당 수치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였나요? 병원에서 조금 높네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냥 집에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이렇겠지. 약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아무 증상 없이 아무 통증 없이 혈관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 때로는 10년 이상에 걸쳐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조금씩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즉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에 있는 분들, 직후 혈당이 유독 높게 치솟는 분들, 이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당뇨가 아니다 라고 믿으며 지금 이 순간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로 진단받기 전 혹은 당뇨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혈당을 되돌린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놀라운 공통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진짜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을 바꾼 사람들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에 대해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단 것만 안 먹으면 혈당은 괜찮겠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건 설탕만이 아닙니다. 흰쌀밥, 흰빵, 떡, 국수, 심지어 건강식으로 알려진 과일 주스, 현미라도 많이 먹으면 혈당은 오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것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다 보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점점 반응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다 췌장이 지쳐버리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줄어들고 그때부터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됩니다. 바로 2단계가 2형 당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조금 더 배고프다거나 살이 잘 안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신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그냥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환자의 약 70%에서 80%가 자신이 그 상태인 줄 모른다고 의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혈당이 지금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자느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 모든 것이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흰쌀밥 한 공기를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고 먹는 사람과 밥을 먼저 먹는 사람의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최대 40%에서 5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최근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한 수면이 6시간 이하인 날 공복 혈당은 평균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혈당은 단순히 뭘 먹었느냐가 아니라 삶 전체에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하고 있는 혈당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3가지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돼. 과일은 분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과당, 즉 프룩토스가 들어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직접 대사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과당이 과잉 처리되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쌓이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주스 형태로 마시는 경우 식이섬유 없이 당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콜라 못지않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박, 포도, 망고,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식후에 디저트로 먹는 습관, 이것이 조용히 혈당을 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번, 식전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그리고 갈지 말고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밥 먹고 바로 쉬어야 소화가 잘 돼. 식사 후 소파에 눕거나 바로 앉아있는 것,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당에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식후 혈당이 가장 급격히 오르는 시간은 밥을 먹고 난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아주 가볍게라도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버리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10분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을 평균 22%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큰 근육이 모여있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는 가볍고 천천한 걷기만으로도 인슐린 없이 혈당을 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후 10분, 동네 한 바퀴. 이것이 당뇨약 한 알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병원에서 공복 혈당 검사만 받으신 분들,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안심하셨나요? 공복 혈당은 당뇨 진단의 지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 정확한 지표는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HbA1c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이 180 이상 자주 올라가는 분들은 이미 혈관에 상당한 손상이 누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화혈색소가 5.7%만 넘어도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6.5% 이상이 당뇨 진단 기준이지만 5.7%에서 6.4% 사이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수백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10년 안에 약 15%에서 30%가 실제 당뇨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2단계에서 바꾸면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론 중에 본론입니다. 당뇨 전 단계 혹은 초기 당뇨에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공통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보조제도 아니고 값비싼 의료 시술도 아닙니다. 혈당을 되돌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꿨더니 혈당이 달라졌어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기.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혈당 관리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과 소장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적게 천천히 분비되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밥을 먼저 먹으면 10분에서 20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그 다음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방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집니다.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 비용이 0원인 이 습관이 실제로 당화혈색소를 0.3%에서 0.5페린코 낮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5메로선프가 작아 보이십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변화가 많은 경우 0.3%에서 0.5페르소필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탄수화물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되돌린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인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늘렸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시키고 늘려준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이 오르더라도 빠르게 근육 속으로 흡수됩니다. 즉 근육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당뇨 위험이 높을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콩류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혈당을 되돌린 사람들의 식탁에서 발견된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의 식습관을 보면 하루 식사 횟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밥 3끼에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저녁 이후 야식까지. 혈당이 높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슐린이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세포는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악화입니다. 간식을 줄이고 식사와 식사 사이 간격을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에서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모두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은 혈당 관리에서 가장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습관입니다. 차분하면서도 교육적인 톤. 혈당에 관해 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잘못된 정보도 그만큼 많습니다. 몇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미밥으로 바꾸면 혈당이 안 오르겠지? 현미는 분명 흰쌀보다 식이섬유가 많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현미도 혈당을 올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밥의 종류보다 밥의 양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현미밥 2공기보다 흰쌀밥 반 공기가 혈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격렬하게 해야 혈당이 내려간다. 고도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강도 운동은 코르티솔을 올리고 이 코르티솔이 단기적으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식후 가벼운 걷기와 주 2회에서 3회 근력 운동의 조합입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등처럼 큰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런지, 탄력밴드 운동이 혈당 개선에 탁월합니다. 당뇨약을 먹으면 식단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식단이 나쁘면 약의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결국 인슐린 주사까지 가게 됩니다. 반면 약을 먹으면서 식단과 운동을 함께 바꾸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약을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상 후 공복 상태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 보,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접시에 담습니다. 달걀 2개, 두부 1조각, 나물 1접시. 이것이 하루 혈당 곡선의 시작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다면 식후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습니다. 점심도 채소, 단백질 밥 순서를 지킵니다. 밥은 평소의 70% 양으로 줄이고 부족한 포만감은
두부, 생선, 콩 반찬으로 채웁니다. 식사 후 졸리더라도 10분만 걸어주세요. 이것이 오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오후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늦더라도 9시 이후는 피해주세요.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합니다. 저녁 식후에는 실내에서라도 제자리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당을 내려주세요. 취침 전 과일, 과자, 야식은 이것만 끊어도 공복 혈당이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에서 수면은 식단만큼 중요합니다.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 이것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그것을 발현시키느냐, 억제시키느냐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당뇨 발병에서 유전의 기여도는 30% 안팎이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 즉 환경이라고 최신 연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뇨는 70%가 우리 손으로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들을 내일부터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 식후에 10분 걷는 것, 밤 9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이 중 하나. 작은 변화. 3개월 뒤에는 당화 혈색소 수치로, 6개월 뒤에는 공복 혈당 수치로, 1년 뒤에는 담당 의사의 정말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화답해주세요. 오늘부터 식탁에서부터.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혈당 걱정이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